2006년 여름 또는 봄, 어쩌면 가을. 그 당시 을의 많은 대학교 1년차처럼 학교 강의보다는 전날 밤 동기들과의 술자리 뒷이야기가 궁금했었고, 대학만 들어가면 뭐든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나는 신나게 술이나 퍼먹으며 다녔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뻑치기, 아리랑치기, 인신매매, 심지어 조선족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산채로 장기 밀매를 한다는 망태할배식 귀가 장려설은 꽐라된 술친구 귀갓길의 단골 소재였다. 그날도 별 다를 바 없이 전날 밤에 있었던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학교를 가는 도중이었다. 사실 그날부터였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입구에 조그마한 차에 플랜카드를 달고 한 노부가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게 보였다. 굳이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마스였는지 엑센트였는지 모를 차에 붙어있던 플랜카드의 대부분은 빨간 한자로 적혀 있었고, 을의 집회에 쓰이는 대자보가 그랬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좋아하던 여자애를 빨리 보러 가고 싶었는지 그당 몇 번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저냥 지나쳤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가 아침마다 하염없이 나누어지던 전단지에 괜스레 궁금증이 일어나 시뻘건 한자로 뒤덮인 대자보를 차근차근 읽어보았고,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수의대생 실종 사건의 내막이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일남 사녀 중 막내딸인 윤희가 실종된 건 2006년 6월 6일.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고향집에 다녀온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니,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말이야,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근데 또 집사람이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다녀간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뭘 또 내려가자고 하냐고. 싫다고 하면서도 괜히 찝찝한 게 좀 가서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명문대학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했던 윤희는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동물을 좋아해 수의사가 되겠다며 전북대에 편입해 전주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졸업을 불과 한 학기 남겨두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윤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저녁으로 삼겹살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한 먹는데 그때 윤희가 조원들한테 너무 도움이 못 된 것 같다고 미안해하면서 좀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도움 많이 됐다고. 제가 좀 이따가 종강 파티 때 와서 풀자고 했는데 그때 윤희가 아니, 별로 안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종강 파티 때. 종강 파티 와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냥 잠깐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아니, 뭐 이상한 건 별로 없었어요. 당시 전북대 신정문 앞에서 자취를 하던 우리는 난데없는 우리 동네 도시 전설에 몇 달을 흥분하며 보냈고, 꽤 오랜 시간 계속됐었다. 따라간 A가 범인이 아닐까? 아니다. A는 그냥 데려다 준 거고 옆자리에서 술 먹던 사람이 성추행을 일단 저지른 거다. 그럼 범인은 누구냐? 날치기 범인이다. 아니다. 누가 그러는데 동물용 수면제가 몇 개 없어졌다더라. 수의학과니까. 또 아니면 이 동물 사체랑 같이 태워버린 거 아니냐 등등. 그때 당시엔 수많은 뉴스와 또 세이클럽 아니면 카드라식의 이야기들로 때론 좋아하던 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친하긴 친한데 사귀는 건 아니고 A가 윤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막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는 못한 것 같아요. 뭐 다 눈치를 채긴 했는데 아무튼 종강 파티가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반이고 A가 윤희를 데려다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6월 6일 새벽인 거죠. 수업도 안 나오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윤희를 걱정한 친구들은 집을 찾아갔지만 윤희 집 비밀번호를 몰라 결국 경찰을 불렀다.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119 구조대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는 어지러진 옷가지와 윤희가 키우던 강아지 2마리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들만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도착했을 땐 친구들이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해버린 뒤였다. 경찰이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큰 사건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딱히 방을 보고 그때는 별말도 안 했었어요. 식구들도 내려온다고 하고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너무 놀라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누군가한테 받은 말린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또 강아지들이 이불에 배변을 막 봐놔서 빨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수건 4장하고 속옷 1장을 못 널었더라고요. 또 과외비로 받은 현금 40만 원도 그대로 있었고요. 경찰은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거라고 하며 친구들과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러 갔다. A와 또 다른 친구는 집에 남아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청소했다. 학교에 들고 갔었다는 가방은 집안에 있었지만 항상 들고 다니던 수첩은 보이지 않았고 윤희가 밥상으로 사용하던 작은 탁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희가 집에서 나간 시간을 알기 위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하던 가족들이 발견한 것은 마지막 사용 시간 새벽 2시 59분. 3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는 성추행과 112였다. 그리고 컴퓨터가 꺼진 시간 4시 21분. 윤희는 1시간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 윤희 씨요. 윤희 씨는 하루 이틀씩 이렇게 오랫동안 컴퓨터를 계속 켜놓는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평소에 보면은 컴퓨터 끄는 습관이 없으신 분인데요. 특이하게도 당일에는 또 이게 컴퓨터를 끄셨더라고요. 가족들이 컴퓨터를 킨 시간을 보면은 6월 8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근데 같은 날인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켰던 흔적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기 전에 경찰들이 집에 왔다 가고 나서 누군가에게 컴퓨터를 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6월 9일 이날 경찰들이 윤희 씨 집에 가서 검색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게 1차예요. 근데 6월 14일에 2차 포렌식 하러 왔을 때는 그 기록이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딱 6월 4일 10시부터 6월 8일 3시까지만 이 검색 기록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일에서 14일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거를 삭제한 프로그램이 포렌식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 기록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6월 10일에 서울에서 윤희 씨의 메신저가 로그인된 기록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컴퓨터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들이 윤희를 아직까지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유는 윤희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 됐을 때
사라졌던 물건들이 뜻밖의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원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쓰레기장에서 다리가 떨어진 채 발견된 탁자. 그리고 윤희가 항상 들고 다니던 수첩은 며칠 뒤 수의학과 실습실, 컴퓨터 책상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사라진 탁자와 수첩은 누가 옮겼을까? 그리고 윤희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A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족들 차량이나 알리바이 또 그 혈흔 감정,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는데 그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에 A씨가 입었던 옷, 그 신발을 검사를 했는데 동물 피가 묻어 있는 걸로 나오고 다른 혐의가 없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도 다 진실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윤희 씨 피가 검출이 안 된 겁니다. 탁자도 마찬가지고요. A의 의견은 이렇다. 종강 파티 때 그 윤희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저한테 혹시 화장실 따라왔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면서 내가 왜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 그만 먹겠다고. 그리고 뭐 얼마나 있었나? 그때 자리 바꾸고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어요. 윤희가 애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냥 가길래 뭐 저도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막 물어봤거든요. 왜 오늘 실습하고 힘든데 몸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뛰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뛰다가 그 코너 돌자마자 갑자기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길 건너서 가는데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건 확인하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나 그것만 봤거든요. 제 계단에 불 켜지는 것만 보고 집에 왔었어요.